나노챗 커스터마이징과 기어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덴티티 주입부터 PR 작성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아이덴티티 주입하기, 새로운 능력 추가하기, depth 조절로 모델 크기 변경, CPU MPS에서 실행하기, PR 작성 가이드, 그리고 LLM, ELM 힌트 코스 소개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주입이란 무엇일까요? 모델에게 특정 페르소나나 역할을 부여하여 대화하도록 학습시키는 기술입니다. 신테릭 데이터를 통해 원하는 정체성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캐릭터처럼 대화하는 챗봇을 구현하거나 회사 톤 앤 매너에 맞는 상담 AI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대화쌍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아이덴티티 데이터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Data Identity.txt 파일에 imStart와 imEnd 토큰으로 메시지를 감쌉니다. 유저가 너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아시스턴트가 저는 코딩을 도와주는 친절한 도우미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를 구성합니다. 이 토큰들은 메시지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유저와 아시스턴트 역할을 번갈아 작성하면서 원하는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테릭 데이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실제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합성한 예시 데이터입니다. 마치 신입 직원에게 응대 매뉴얼을 교육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직접 만든 교육용 대화쌍을 사용하며 일관된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커버하도록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능력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주입과 같은 원리로 특정 태스크 수행 능력을 학습시킵니다. 코드 리뷰, 번역, 요약 등 원하는 능력에 맞는 예시 데이터를 준비하면 됩니다. 입력과 출력상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기존 능력과 섞어 학습하면 망각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 능력을 추가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Data Ability Static60 파일에 작성합니다. 유저가 다음 코드를 리뷰해줘라고 요청하면서 간단한 AD 함수를 제시합니다. 아시스턴트는 타입 힌트가 없어 가독성이 떨어지고 함수 목적은 명확하나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리뷰 결과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능력 데이터와 기존 능력 데이터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학습하면 균형 잡힌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depth 조절로 모델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pth는 트랜스포머 레이어 수를 의미하며 레이어가 많을수록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지만 더 많은 메모리와 연산이 필요합니다. 작은 모델은 depth6로 약 3,5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며 큰 모델은 depth24로 약 3억 5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크기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챗 config로 설정을 정의합니다. 작은 모델은 dim singing and depth 10로 개인 PC에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큰 모델은 dim mm4 and head 16, depth 24로 서버급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depth를 2배로 늘리면 학습 시간과 메모리도 대략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작은 depth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CPU와 MPS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yTorch는 Qday 외에도 CPU와 MPS를 지원합니다. MPS는 애플 실리콘의 GPU를 활용하는 Metal Performance Shaders 기술입니다. 자동 디바이스 감지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애플 실리콘에서 GPU 가속이 가능합니다. CPU만으로도 작은 모델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자동 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etDevice 함수는 QDA가 사용 가능하면 QDA를 MPS가 사용 가능하면 MPS를 그 외에는 CPU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감지하면 코드 수정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과 데이터를 to 메서드로 디바이스에 이동시키면 됩니다. PR 작성 가이드의 첫 단계는 fork기와 실론입니다. pull request는 자신이 수정한 코드를 원본 프로젝트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fork로 저장소에 복사본을 만들고 새 브랜치에서 작업합니다. feature 브랜치에서 작업하며 명확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ork한 저장소를 실현합니다. 그 다음 feature/add template 같은 이름으로 새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코드를 수정한 후 add temperature parameter for sampling처럼 명확 커밋 메시지로 커밋합니다. 그리고 orlin에 push한 후 GTube에서 PR을 생성합니다. 브랜치 이름은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커밋 메시지는 무엇을 왜 변경했는지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좋은 PR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쪼개고 테스트를 포함하며 명확한 설명을 담아야 합니다. 1000줄을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 100줄씩 나눠서 보내는 것이 리뷰하기 쉽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함께 제출하고 프로젝트의 contributing 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받으면 적극 반영하여 협업합니다. LLM 인문 코스를 소개합니다. 안드레즈 카르파티가 진행하는 무료 LLM 입문 코스입니다. 비그람 모델부터 트랜스포머까지 직접 구현하며 배웁니다. 완전 무료로 GTube에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직접 작성하며 학습하고 나노챗 최종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LM 잉오인니 코스 커리큘럼을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은 VM Language 모델로 가장 간단한 언어물을 배웁니다. Chapter 2는 마이크로그라드로 자동 미분을 직접 구현합니다. Chapter 3은 Ngram Models, Chapter 4는 Attention으로 트랜스포머의 핵심을 익힙니다. Chapter 5는 트랜스포머로 GPT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Chapter 6은 Tokenization으로 BPE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Chapter 7은 대규모 학습법을, Chapter 8은 나노챗 최종 프로젝트를 다룹니다.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며 따라가면 LLM의 동작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노챗에서 identity 주입에 사용되는 synthetic data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제 사용자와의 대화 로그를 수집하여 만든 데이터이다. 2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예시를 직접 만든 합성 데이터이다. 3번, 인터넷에서 크롤링한 자연어 데이터를 정제한 것이다. 4번, 기존 LLM이 자동으로 생성한 응답 데이터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예시를 직접 만든 합성 데이터이다. synthetic data는 실제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예시를 직접 만들어 모델에게 학습시키는 합성 데이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나노챗의 아이덴티티 데이터 파일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토큰들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1번, imStart는 대화의 끝을, imEnd는 대화의 시작을 나타낸다. 2번, imStart는 메시지의 시작을, imEnd는 메시지의 끝을 나타낸다. 3번, imStart는 사용자 입력을, imEnd는 모델 출력을 구분한다. 4번, imStart와 imEnd는 둘 다 문장의 중간 구분자 역할을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imStart는 메시지의 시작을, imEnd는 메시지의 끝을 나타낸다. 나노챗에서 imStart는 메시지의 시작을, imEnd는 메시지의 끝을 나타내는 특별한 토큰입니다. 이 토큰들을 사용하여 유저와 어시스턴트 역할을 번갈아 작성하면서 대화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아이덴티티 데이터의 적정 수량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번 실 20개가 적당하며 더 많으면 학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2번 500개 이상이 필요하며 더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3번
50, 200개가 적당하며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많으면 다른 능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번, 수량은 중요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품질만이 유일한 고려 요소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50, 200개가 적당하며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많으면 다른 능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많으면 다른 능력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대화쌍이 적당합니다. 이는 충분한 패턴 학습과 기존 능력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나노차트에서 새로운 능력 추가와 아이덴티티 주입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두 방법은 다른 원리로 동작하며 별도의 학습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2번. 새로운 능력 추가는 같은 원리로 동작하지만 정체성이 아닌 특정 태스크 수행 능력을 학습시킨다. 3번. 아이덴티티 주입은 사전 학습에, 새로운 능력 추가는 파인 튜닝에만 적용된다. 4번. 새로운 능력 추가는 abilities.txt 파일만 사용하고 identity 주입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새로운 능력 추가는 같은 원리로 동작하지만 정체성이 아닌 특정 태스크 수행 능력을 학습시킨다. 새로운 능력 추가는 identity 주입과 같은 원리로 동작합니다. 차이점은 정체성이 아닌 특정 태스크 수행 능력을 학습시킨다는 것입니다. 코드 리뷰, 번역, 요약 등 원하는 능력에 맞는 예시 데이터를 준비하면 모델이 해당 작업을 학습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아이덴티티 주입을 신입 직원 교육에 비유했을 때 신테틱 데이터가 비유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 2번 회사의 응대 매뉴얼과 롤플레이 교육 자료, 3번 직원들 간의 일상적인 잡담 기록, 4번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 정답은 2번입니다. 회사의 응대 매뉴얼과 롤플레이 교육 자료. 아이덴티티 주입은 신입 직원에게 회사의 응대 매뉴얼을 교육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처음 입사한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롤플레이를 반복하여 회사의 톤 앤 매너를 익히는 것처럼 신테틱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예시 교육 자료 역할을 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용감한 기사 NPC와 금융회사 상담 챗봇에 각각 아이덴티티 주입을 적용한다고 할 때 이 두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장 설명한 것은 1번. 공통점은 둘 다 data identity txt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차이점은 학습 알고리즘이 다르다. 2번. 공통점은 둘 다 실제 사용자 대화 로그가 필요하고 차이점은 토큰 수가 다르다. 3번. 공통점은 둘 다 신테틱 데이터를 통해 페르소나를 학습시키고 차이점은 톤 앤 매너와 정체성 내용이 다르다. 4번. 공통점은 둘 다 500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차이점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신테틱 데이터를 통해 페르소나를 학습시키고 차이점은 톤 앤 매너와 정체성 내용이 다르다. 두 경우 모두 신테틱 데이터를 통해 특정 페르소나를 모델에 학습시킨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게임 NPC는 왕국을 수호하는 기사라는 캐릭터 정체성을, 금융회사는 신뢰감 있고 전문적인 상담원 정체성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나노챗 아이덴티티 데이터 작성 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1번 동일한 질문 답장을 100번 반복하여 강한 학습 효과를 얻는다. 2번 최소 50개 이상 준비하되 다양한 상황을 커버하고 일관된 톤 앤 매너를 유지한다.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1000개 이상의 대화쌍을 만든다. 4번 다양한 톤 앤 매너를 혼합하여 모델의 유연성을 최대화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최소 50개 이상 준비하되
다양한 상황을 커버하고 일관된 톤 앤 매너를 유지한다. 아이덴티티 데이터는 최소 50개 이상 준비하되 다양한 상황을 커버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일관된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많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모델의 다른 능력이 희석되거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나노챗에서 코드 리뷰 능력을 추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파일과 기본 구조로 올바른 것은 1번 Data Review JSON 파일에 JSON 형식으로 입출력상을 정의한다. 2번 Data Abilities.txt 파일에 imStart와 imEnd 토큰을 사용하여 대화 형식으로 작성한다. 3번 Configurabilities for YAML 파일에 YAML 형식으로 능력을 명세한다. 4번 modelsabilities.py 파일에 파이썬 함수로 능력을 정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dataabilities.txt 파일에 imStart와 imEnd 토큰을 사용하여 대화 형식으로 작성한다. 코드 리뷰와 같은 새로운 능력 추가는 dataabilities.txt 파일에 identity 주입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imStart와 imEnd 토큰을 사용하여 유저가 코드를 제시하고 아시스탄트가 리뷰하는 대화상을 작성합니다. 나노챗 커스터마이징과 기어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해보세요. 감사합니다.